실기 세 번째입니다. 상담 이론 37 번부터 66 번까지 문제가 되겠네요. 많은 이론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론에 대해서 66 가지 형태만 익히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아무래도 이 상담 이론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죠.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37 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 세 가지입니다. 이건 한때 출제가 엄청 자주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방법은 출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그냥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쓰시오 하면은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인제 필기 때 많이 했죠. 내담자 중심은 하나도 남김없이 비우라. 네, 내담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치성과 진실성이고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이고 공감적 이해 요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일단은 내담자가 왕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비운다. 일무공 또는 이제 진무공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무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있죠. 상담자가 일치성과 진실성에 대해 가지고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말한다 돼 있는데 이대로 다 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이것이 들어가서 내가 문장을 만든다, 말이 되도록 문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핵심적인 표현이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은 제목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치 상담자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서술형은 말이죠. 꼭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을 항상 강조를 계속할 건데 문장을 말이죠. 들어가야 될 말만 넣어서 문장을 내가 완성하는 겁니다.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A4 용지에 제목만 이렇게 놓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제목을 보고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이게 한 3번 정도 하면은 말이죠. 이제 감이 잡히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5번 정도 하면은 많이 한 것도 다 돼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반복을 하면은 책도 통째로 암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암기가 아니고 내 어떤 기능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38번 문제입니다.
역시 로저스의 문제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가정 5가지입니다. 가정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하고 설명하고 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표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힌트가 중심이에요. 인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쓰려고 하면 또 혼돈될까 싶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독신으로 모든 것 주권성을 가지고 다 있다. 독신 주권성. 그러면 독은 뭐냐면 개인은 가신을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신은 개인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주는 개인은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뭐 또 둔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 권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냐면 의사 결정과 장래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것도 상당한 용어는 익숙해지다 보면 권리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결정이나 선택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선택과 그다음에 권리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그 책임과 권리 이렇게 되겠죠. 개인은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렇게 해서 독신 주권성을 가지고 철학적 가정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키워드가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독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주는 무엇이다. 권은 무엇이고 성은 뭐다. 독특, 신뢰, 주관적 생활, 권리, 성장력 이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뭔가 키워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 중에서 5가지를 이렇게 간추린 것이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 독신 주권성.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인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 뭐라도 쓰면 돼요. 5가지. 결단코 5가지 했는데 한두 가지 쓰고 삼타오 비우지 마시고 인간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십시오. 만들어 쓰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5가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당황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5점을 주기 위한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기 문제에 쓸데없는 염려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점을 꼭 당부드리고요. 생각이 안 나면은 철학적 과정, 뭐 철학적인 것이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넣으십시오. 넣으면은 다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39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얄롬의 실존주의인데 최근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교재를 보면은 진짜 죽삼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답안이 원래 교재도 이렇게 답안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이것도 뭐냐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이런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권장하고 있는 이쪽으로 좀 바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3가지나 또는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 궁극적으로 죽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자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으니까 고마 죽자. 뭐 살기 귀찮으면 고마 죽어비자. 이런 말 고마 죽자. 이래서 죽자 고무, 고마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죽는데 죽자 고무다. 궁극적 관심사. 그래서 죽자 고무는 죽음과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 필기 때도 나오죠. 뭐 공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필기 때도 그런 문제를 보았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요거는 출제 빈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보면은 한번 나올 때 되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실존주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죽는다라고 해서 뭐 허무가 아니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 삶의 가치를 오히려 소홀히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건 뭐 그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같이 뭐 쉽게 말하면 선택과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자유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자유와 책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 자유와 책임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보통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립은 역시 죽음과 비슷합니다. 내가 고립돼 있다. 실존도 고립에 직면하는 것이 고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존적 고립에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고립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이 이 실존주의의 어떤 그 궁극적 관심사가 되고 그다음 모임이다. 대충 보면은 이게 죽음이나 고립이나 모임이는 이 의미 그대로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무의미라고 하면서 인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의미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 고립도 마찬가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성숙한 관계를 맺고 죽음 때문에 삶을 또 가치 있게 만들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여름의 실존주의 이론을 이렇게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문장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 4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 관심사하고 가져가는 양식의 세계 4가지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고립이나 모임이 이 앞에 그 궁극적 관심사에 보면 어떤 그 이면의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식의 세계도 보면은 실존이지만은 오히려 내가 어떤 한정된 뭐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뭐 높은 그 하늘을 막 주영하고 싶다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고공주영입니다. 실존의 가정은 고공주영 인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항상 이 제목에서 실존에서 가정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요 문장에서 뭘 찾는다? 힌트를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어때요? 우리가 인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존에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날아갈 수 없죠.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그러나 가정으로 보면은 어때요? 고공을 막 주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는 고공주영인데 고는 고유 세계가 있고 공존 세계가 있고요. 주변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 고공주영입니다. 뭐 고유 세계 여기 보면은
사실은 네 가지지만은 이 세 가지를 쓰라 이렇게 할 때 '아니 네 가지면 세 가지 하니까 이게 고공주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요건 점수를 맞추게 했을 때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목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면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고유 세계는 그야말로 개인 자신의 세계이자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겠죠. 공존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한다. 요것이 이제 들어가서 말을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피곤하고 잘 안 됩니다. 짜증이 나면은요, 능률이 떨어져요. 내가 했는 게 요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걸 맞추면은 할 때마다 자꾸 틀려요. 틀리면 짜증나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말을 넣어서 문장을 내가 완성을 한다. 항상 완성.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는요. 이렇게 힌트와 키워드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단어 이렇게 주변 세계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입니다. 공존은 사회적 존재 공동체지만 사람과 더불어 그러나 이 주변 세계는 환경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개인이 가는 영적 혹은 종교적 가치와의 관계죠. 이러한 그 네 가지 양식의 세계가 있더라. 양식의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는 실존에서 가정하니까 저 멀리 창공을 홀홀 날아가고 싶다. 고공주행이다. 이렇게 해서 실마리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5가지. 요거는 이제 얄롬에서 이제 아들러로 넘어왔습니다. 요것도 빈번히 나와요. 20년도, 22년도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요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거는 보다 더, 이렇게 해야 좀 점수 얻기가 좋다는 판단,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네 개인주의 상담에서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를 4가지 쓰라고 나올 때도 있고,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5가지를 우리가 할 때, 힌트는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뭐냐? 선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들아들 떨죠. 아들아들 떤다. 아들아들 떨어요. 그러니까, 동사. 그래서 힌트가 아들아들 떠니까 동사 직전이니까 어때요? 온풍기 가열기를 좀 가동을 하자. 동사 직전이니까 가열기를 좀 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은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서는 이 동기를 중요하고 그다음 사는 사회적 관심을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열은 뭐냐면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담자 사회에 뭔가 기여하도록 하는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내담자의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 것이고 4는 내담자의 내담작하는 건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동사 가열기는 뭐 가열기 하면 이때는 뭐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그래요. 가짜 같으면은 보통 가치고 말이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가치를 바꾸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이 아들러는 열등감과 이제 우월감 이런 관계가 있죠. 내담자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기회는 이렇게 뭔가
어떻게 될까요? 동기도 생기고 관심도 가치도 생기고 열등감도 크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회에 환원하자." 이렇게 말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담자가 어때요? 잘 성장을 해서 열등감도 극복을 하고 가치 동기도 바꿔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돕는다. 요렇게 마무리를 요렇게 하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 힌트는 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떤다. 봉사 죽기 직전이니까 얼어 죽기 직전이니까 추워 죽기 직전이니까 가열기를 좀 켜자. 봉사 가열기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인데요. 형태주의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6가지. 뭐 때에 따라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6가지. 다른 말로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목표 6가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게 또 만만찮게 출제되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목표 어떤 경우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애 6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6가지를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보면은 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뭐 6가지. 그래서 제가 이 힌트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힌트와 키워드에 제가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이 문장에서 제가 힌트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문장에서 문장의 형태 힌트는 형태입니다. 형태. 자, 형태가 왜 이 내용과 연관된 키워드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답안 쓰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마무리 형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라만상입니다. 삼라만상. 이 만상이 어때요? 이것을 항상 시시때때로 막 변하기 때문에 예, 이 형태를 우리가 올바로 지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라만상의 뭔가 형태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성실히 읽으면은 뭐 많은 책을 말이죠. 책을 쉽게 말하면 책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 변화와 어떤 통찰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런 말이요. 변통하는 방법 이 삼다 형태가 다각도로 이 변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해서 책 성실 변통 뭐 그렇죠. 예,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만드시면 됩니다. 책을 성실히 예, 읽으면은 변통하는 법을 알게 된다. 형태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이 내용을 쓰면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이 내용보다는 제가 이 실기 대비 과정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제목을 보고서 이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와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 하면은 책임입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성은 성숙이나 아니면 성실 뭐 이런 거죠. 자각을 통한 성숙.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숙이 안 나오고 이게 자각을 통한 성실이라고 떴다. 그래도 이걸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은 자각을 통한 성숙. 그러나 우리가 권장하는 건 성숙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실은 보통 뭐 실존적이죠. 실존적.
실존적 삶의 추구입니다. 그 다음에 변은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이게 상담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통은 우리가 형태주의 게스탈트에서 통합과 성취가 아주 통합이 핵심입니다. 통합과 성취. 성은 안 들어가더라도 통합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R이 또 이 형태주의에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뭘 알아차려야 된다. 상당히 이건 불교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알아차림과 접촉의 정진입니다. 알아차림과 접촉의 정진. 그래서 일단 객성질 변통 아래에서 이거 말이죠. 한 서너 번 하면은 이거 됩니다. 단지 다시 한번 또 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서 형태 힌트, 형태가 힌트지. 이 형태는 너무 이 삼라만상 변화가 많은데 이걸 알려고 하면 책을 성실히 변통 변통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뭐 생각을 해보고 이 6가지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냥 바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하든지 말이죠. 교재를 보기 전에 이걸 가지고 내가 말을, 즉 문장을 완성시키는 이 과정을 틀려도 좋으니까 이 시간을 만약에 전체를 10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에너지를 8을 쏟아주시고 나머지 교재를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2나 1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한 번이 뭐냐면은 아주 소중하고요. 이런 과정을 2번, 3번 하면 엔간한 거는요, 됩니다.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게스탈트 형태주의 상담 기법 4가지예요. 이것도 출제가 좀 되고 있죠. 4가지인데 출제는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도 있고요. 이러면 6점입니다. 설명하는 게 귀찮을지 몰라도 이건 또 배로 나갑니다. 3가지면은 6점 설명이 들어가면은요. 그냥 기법 4가지만 쓰시오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4가지에 우리가 대비를 하도록 할게요. 뭐 앞에서 질문도 형태주의 상담 기법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에 대해 더 잘 자각하고 내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4가지나 뭐 상담 기법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게스탈트 상담 기법은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심리나 상담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 게스탈트의 기법은 뭐 워낙 많이 접하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전문적으로 뭐 학부나 이렇게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이게 생소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4가지를 어떻게 기법을 이렇게 내가 실기시험에 작성할까? 이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힌트를 말이죠. 아까는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여기서 기법에서는 뭐냐면 게슈탈트가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걸 억지로 좀 이렇게 힌트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게슈탈트 이거 원래 독일 말이거든요. 어때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뭐 게슈르타르트 샬라샬라 이렇게 게슈르타르트 뭐 이렇게 행설수술하고 있어요. 행설수술. 이렇게 행설수술입니다. 왜 행설수술을 하냐면 빈꿈 반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하니까 생각나지만은 오히려 빈꿈 과반보다는 과반이
빈 꿈이다. 이렇게 이게 더 좋겠네요. 과반이 빈 꿈이다. 예. 과반 빈 꿈.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억하기가. 꿈을 꿨는데 빈 꿈을 꿨는데 전부 다 과반은 전부 다 빈 꿈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쫄락쫄락 행설수술하고 있다. 이렇게 해수하면 좋겠어요. 이건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반은 빈 꿈이더라. 행설수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는 과장하기입니다. 이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담자의 감정 자각을 돕기 위해 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여 표현하게 합니다. 오히려 과장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자신들의 자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은 반대로 하기입니다. 평소 행동과 반대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압된 부분을 표출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초점 그 단어는 말이죠.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굵게 표현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서 문장을 내가 완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빈 꿈은 빈 의자 기법입니다. 특정 인물이 빈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여 그에게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평소에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사람 앉아 있다. 빈 의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억압된 그 부분을 표출하게 하는 이런 게 되겠죠. 꿈 작업입니다. 꿈을 이용한 작업. 꿈을 현실로 재현하도록 하여 꿈의 각 부분들과 동일시 해보도록 한다. 물론 이 꿈은 꼭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좋습니다. 망상이라 좋아요. 그냥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해서 동의시를 해보는 이게 바로 꿈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꿈 반가보다는 과반은 빈꿈이다.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4번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인간의 자아 상태 세 가지입니다. 교류한다 해서 이거는 에릭 번이죠. 에릭 번. 이제 번갈아 간다. 교류.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 스포츠 중에 탁구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탁구. 그래서 자아 상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릭 번을 보면 교류, 주고받는다. 탁구공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면 탁구공이 공에 맞을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팍팍 소리가 나죠. 라켓에 공이 이렇게 스매싱 할 때, 스트로크 할 때 팍팍 소리가 나죠. 그래서 팍을 생각하십시오. 팍을. 자아 상태 세 가지라고 하면은 팍. 그래서 P는 parent 부모고, A는 adult 성인이고, C는 children입니다. 팍 이렇게 해서 부모 자아가 있고 성인 자아가 있고 어린이 자아가 있더라. 왜냐하면 쓰시오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쓰시오 했으니까 굳이 어설프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 부모자, 2 성인자, 3 어린이자 이렇게 PAC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교류, 에릭 번갈아 교류, 탁구 스트로크 할 때 팍 소리 난다. 그래서 PAC 요런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시면 되니까요. 45번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입니다. 교류 분석적 상담은 이거 우리가 줄여서 TA라고 하는데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8점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있고 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이 있고 뭐냐면은 부정이 있겠죠.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요걸 서로 이제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건강한 생활 자세 또는 뭐 합리적인 생활 자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 자기는 긍정을 하고 타인은 어떻게 부정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되죠. 자기만 옳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격적 생활 자세를 말합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는 부정을 하고 타인은 긍정을 합니다. 나는 잘못됐다. 당신이 옳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 의식적 생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나도 부정을 하고 타인도 부정을 하고 뭐 맞는 게 없어요. 이것을 바로 파괴적 생활 자세를 말한다. 그래서 요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셔서 요렇게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면은 뭐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자세에 요거는 요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46번입니다. 의사 교류 분석적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입니다. 제한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점이에요. 단점. 이거도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를 그냥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는 말이죠.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량품이다 이렇게 보시오. 왜?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 부실검. 뭐 검부실해서 부실하게 검사하면 단점이 생기겠죠. 단점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이 에릭 번의 교리 분석 이론은 너무 학문적이고 이론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는 부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이고 학구적이니까 그래서 주요 개념들이 인지적이므로 지능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 부적절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 부적절할 수 있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실은 뭐냐면 실제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왜? 주요 개념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검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증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적절하다, 실제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 요게 하나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일단 짚고 나머지는 또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